요즘 같은 때 작은 화분 하나로 위로받는다는 분 많으시죠? 햇빛 좋은 베란다에 나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마당 없는 아파트나 도시 생활에서는 이렇게 녹색 친구들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겼다면 우리 집 베란다 식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는 우리 집 운명을 좌우하는 숨구멍입니다. 현관처럼 바깥 세상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드나드는 곳이지요. 오늘은 복이 달아나기에 베란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과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다주는 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비법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무료로 돈이 되는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지금 키우시는 식물과 소원을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작은 미니 화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쁘고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요.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이런 미니 화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운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것이 기운의 흐름을 통해 집안의 운세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큰 나무는 땅에서 많은 기운을 받아 사람에게 더 많은 기운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미니 화분은 어떨까요? 이 작은 식물들은 집안의 기운을 받기만 하고 돌려줄 힘이 부족합니다. 마치 돈을 빌려만 가고 갚지 않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미니 화분의 또 다른 문제는 자라날 공간이 없어 식물의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뿌리는 근본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은 안정된 기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초 체력, 즉 가족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너무 작은 화분은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금방 마르기 때문이죠. 이런 물 부족 상태의 식물은 풍수적으로 재물의 고가를 상징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가난한 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영순 씨는 선물 받은 미니 화분을 베란다에 20개 이상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의 활기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낮잠을 자주 자게 되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미니 화분을 모두 적당한 크기의 큰 화분 몇 개로 바꾸었더니 활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기운이 충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작은 미니 화분 대신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 몇 개가 훨씬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넉넉한 화분에 심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푸른 잎을 활기차게 뻗는 식물은 집안의 안정과 번영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미니 화분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란다를 미니 화분으로만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2-3개의 큰 화분을 함께 두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을 받기만 하는 미니 화분과 기운을 돌려주는 큰 화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베란다에 혹시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그 집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합니다. 시든 식물, 누렇게 변한 잎, 말라비틀어진 줄기를 보고도 그냥 두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든 식물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풍수에서는 시든 식물을 귀목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기운을 품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귀목은 집안에 머물면서 가족의 건강과 재물, 행운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서 물이 새어나가듯 집안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시든 식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지만 시든 식물은 오히려 산소를 소비합니다. 밤에는 모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시든 식물은
낮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실내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탁한 공기는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시든 식물은 풍수적으로 쇠퇴와 손실을 상징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던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은 집안의 재물이 줄어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베란다는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이곳에 시든 식물을 두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시든 식물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든 잎이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잘라내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은 아까워도 망설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시든 식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는 정성껏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식물의 기운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집안에 나쁜 기운이 남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란다의 식물도 뿌리가 깊어야 집안에 안정된 행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뿌리가 얕은 식물이 있다면 우리 집안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모든 요소가 가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물의 뿌리는 안정과 기초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는 허브식물, 미니 야자수, 작은 선인장, 다육식물들이 대표적인 뿌리 얕은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화분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벽에 걸어두는 화분이나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류는 뿌리 발달이 제한적입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것이 뿌리 내림을 중요시합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가족의 근본이 단단해야 하듯이 식물도 깊게 뿌리를 내려야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기운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집안의 운도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잎은 크지만 화분이 작은 관엽 식물들입니다. 베란다에 자주 두는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이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으면 뿌리 발달이 억제됩니다. 이렇게 뿌리 발달이 제한된 식물은 풍수적으로 가정의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시들고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식물은 성취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기운이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운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뿌리 깊은 식물이 필요합니다. 화분은 식물 크기의 최소 1.5배는 되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이 빠른 식물은 정기적으로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뿌리가 충분히 자랄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베란다에 있는 가시 있는 식물이 우리 집안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의 모양과 특성이 집안 운세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식물은 집안의 화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베란다에 많이 키우는 선인장, 알로에, 장미, 부겐빌레아 같은 식물들은 모두 가시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집안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분쟁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날카로운 것들이 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살의 기운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은 그 날카로운 형태로 인해 집안에 날카로운 기운을 퍼뜨립니다. 특히 베란다는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이곳에 가시 있는 식물을 두면 그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베란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인장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있는 집에서는 사소한 일로도 가족 간의 언쟁이 잦아지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장미나 유자나무처럼 가시가 있는 꽃과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열매가 있더라도 그 가시는 풍수적으로 외부와의 분쟁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물이 있는 집은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시 있는 식물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방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공격적인 기운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기운은 평온하고 조화로운 에너지와 반대됩니다. 가시식물이 많은 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가시식물은 풍수적으로 사고와 부상의 위험도 높입니다. 이런 식물이 있는 집에서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과 안전이 더욱 중요한데 이런 가시식물은 그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이 좋습니다. 가시 대신 공기 정화 효과가 좋은 고무나무, 벤자민, 산호수, 팔손이 나무와 같은 식물이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듭니다. 이런 식물들은 둥근 잎으로 인해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가시 있는 식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베란다에 있거나 주요 동선에서는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시식물과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을 함께 두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란다에 어떤 식물을 두어야 복이 찾아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파티필름은 평화의 백합이라 불리며 집안에 특별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식물입니다. 스파티필름의 특징은 우아한 흰 꽃과 넓고 윤기 나는 녹색 잎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란다에 스파티필름을 두면 고유한 기운이 집안 전체에 평화로운 기운을 퍼뜨립니다. 스파티필름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공기 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입니다. 요즘 가구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많습니다. 스파티필름은 이런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어 집안 공기를 맑게 합니다. 맑은 공기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파티필름의 넓은 잎입니다. 이 넓고 윤기 나는 잎은 재물 기운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마치 복을 담는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듯이 스파티필름의 넓은 잎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 모으고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명이 긴 스파티필름의 잎은 오래 지속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스파티필름의 흰 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은 풍수에서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스파티필름의 흰 꽃이 피면 집안에 새로운 기회와 시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스파티필름을 키우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파티필름은 키우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과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관심과 정성만 들이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라며 집안에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양기를 가진 꽃들은 집안에 활력과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집안에 특별한 복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양기꽃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나는 군자의 꽃으로 불리며 고귀함과 기품을 상징했습니다. 베란다에 난을 두면 집안에 고급스러운 기운이 돌고 가족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과 기운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식물들과 달리 나는 키우는 사람의 정성과 에너지를 느끼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매일 관심을 갖고 정성껏 물을 주고 말을 건네면 나는 그 정성을 알아채고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나는 주인의 운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인간관계와 재물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난처럼 고귀한 기운을 가진 식물을 키우면 그 기품이 주인에게도 전해져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난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화려한 꽃보다는 잎이 건강한 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꽃은
일시적인 행운을, 잎은 지속적인 복을 상징합니다. 꽃이 화려하지만 잎이 약한 남보다는 잎이 튼튼하고 윤기가 나는 난이 집안에 오래도록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나는 갑자기 장소를 바꾸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안정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번 자리를 정해주면 그 자리에서 오래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나는 집안에도 안정과 평화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난을 통해 들어오는 양기는 특히 노년기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양기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난과 같은 양기꽃을 키우면 부족해진 양기를 보충해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온 분들에게 이제는 난처럼 고귀한 기운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난이 전해주는 고귀한 기운으로 집안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베란다에 산세베리아를 두면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식물의 모양과 특성이 집안의 운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는 특별한 기운을 가진 식물로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세베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잎입니다. 이 곧은 잎은 풍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산세베리아의 곧은 잎은 하늘의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식물을 통해 집안의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고 가족의 운세도 함께 상승합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산세베리아는 시어머니의 혀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날카로운 잎이 나쁜 기운과 잡기를 막아내는 모습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이나 이웃집에서 오는 좋지 않은 에너지를 산세베리아가 막아주어 집안을 보호합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납니다.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많은데 산세베리아는 이런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이는 숙면에도 도움을 주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산세베리아는 베란다의 구석이나 베란다와 실내의 경계선에 두세요. 구석에 두면 그곳에 모이는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경계선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처럼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서는 산세베리아를 두어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세베리아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풍수적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산세베리아를 키우는 집안에는 이런 강인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산세베리아의 잎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확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재물과 기회가 산세베리아의 잎처럼 넓게 퍼져나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산세베리아는 키우기도 매우 쉽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습에 주의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란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4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이 머물며 우울, 질병, 재물 손실을 유발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를 귀목이라 불렀으며 가정의 운을 끊는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작은 눈이 화분은 기운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못해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가시 있는 식물은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족관계를 찌르고 다툼과 불화를 가져오는 분쟁식물입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기운이 정착되지 않아 가정의 운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반면 베란다에 두면 복과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나는 주인과 기운을 함께하는 꽃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면 운이 열리고 인간관계와 사업운이 상승합니다.
동쪽 창가에 두면 햇살과 함께 양기가 유입됩니다. 스파티필름은 평화의 백합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공기를 정화하며 넓은 잎은 재물 기운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산세베리아는 곱게 솟은 잎이 기운을 끌어올리고 나쁜 기운 차단에 탁월하여 베란다 구석이나 베란다와 실내 경계선에 두면 좋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집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기운의 관문입니다. 이 중요한 공간에 어떤 식물을 두느냐에 따라 가족의 건강, 재물, 화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베란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식물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난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와 같은 복을 부르는 식물들로 바꿔보세요. 15년 전 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풍수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지혜 채널을 구독하신 후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 가족 일처럼 진심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들의 도움을 받아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큰 행운을 가져올,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돈이 잘 안 모이고 금전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 원인이 얼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가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크게 성공한 부자들 중에는 얼굴 관리를 남다르게 신경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상에서 재물운을 맡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얼굴의 변화로 먼저 알아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니 그 이후로 돈복이 확 트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얼굴과 재물운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 얼굴에서 금전운을 새어나가게 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모르고 그냥 넘기시다가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맡고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재물운을 열 수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으셔서 금전운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재물운을 맡고 있는 얼굴의 신호란 무엇일까요?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기거나 유독 그 부위가 불편하고 트러블이 잦아지는 것을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얼굴 특정 부위가 칙칙해지거나 갑자기 뾰루지가 나거나 전에 없던 주름이 깊어지거나 혹은 그 부위가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혹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마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거나 코 주변이 이유 없이 화끈거리거나 턱 주변이 뻐근하고 불편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물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먼저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얼굴 특정 부위가 계속 불편하거나 변화가 생긴다면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은 대운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얼굴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요. 풍수에서도 기운이 바뀔 때 공간에 변화가 생기듯이 우리 얼굴에서도 기운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얼굴의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혹시 지금 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것이 얼굴에 나타나면 대운의 징조로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마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이마를 벼슬자리라고 불렀을 만큼 사회적인 기회와 직업운이 들어오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운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관계와 직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를 잡아서 돈복이 터지는 것인데 이마가 막혀 있으면 그 기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마의 잡티나 트러블이 유독 많거나 이마 피부가 칙칙하고 광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을 풍수적으로 비유하면 집의 현관문이 어둡고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인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얼굴에서 이마가 바로 그 현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크게 성공하거나 돈복이 터진 분들의 이마를 보면 넓고 깨끗하며 밝은 광택이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금전운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이마가 답답하게 가려져 있거나 어두운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내 이마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요? 두 번째, 얼굴에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코입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재물의 금고와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옛 어르신들이 코를 보면 그 사람의 재물운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코는 내 돈이 얼마나 잘 모이고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부위로,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보관하는 금고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고에 해당하는 코 주변이 유독 거칠어지거나 코끝에 뾰루지가 자꾸 나거나 콧방울이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코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재물운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고에 금이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특히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것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아서 돈이 들어와도 저축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많다고 합니다. 사주적으로도 재성이라고 하여 돈의 기운을 나타내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에 코 주변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들어 유독 코 주변이 신경 쓰이거나 전과 다르게 거칠어진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내 금전운의 흐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과 입 주변입니다. 예로부터 입이 복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상학에서 입이 먹고 사는 복과 의식주 그리고 노후, 즉 말년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입은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지 말년까지 금전운이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런데 입꼬리가 아래로 너무 처져 있거나 입 주변 피부가 유독 칙칙하고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재물운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상으로 보았는데요. 풍수에서 물이 아래로 빠지는 지형에는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고이지 않고 밑으로 쭉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재물운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불평이나 불만, 타인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입 주변의 기운이 탁해지면서 좋은 금전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과 따뜻한 덕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입 주변이 밝아지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돈복이 따라온다고 하지요. 지금 이 순간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의식적으로 올리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아주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관상을 바꾸고 그 관상이 재물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니 혹시 요즘 입꼬리가 자꾸 처지고 입 주변이 어둡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말 얼굴에서 중요한 이 부위, 바로 눈입니다. 관상학에서 눈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눈은 그 사람의 정신과 기운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관상에서는 눈이 마음의 창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직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재물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맑고 초롱초롱하며 눈에 생기가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눈빛이 흐리멍덩하거나 눈에 핏줄이 많이 서 있거나 눈밑이 꺼지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은 좋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지요. 사주에서도 관의 기운이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나타내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에 눈에 힘이 빠지고 생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눈은 귀인을 알아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앞서 대운이 들어올 때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귀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눈에 생기가 없으면 귀인이 내 곁에 와도 그 사람이 귀인인 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눈빛에 힘이 없고 눈빛이 유독 어둡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 재물운의 흐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눈을 감아 보세요. 충분한 수면이 눈의 생기를 되돌려주고 그 생기가 돈복을 알아보는 힘이 됩니다. 좋은 금전운과 좋은 귀인을 알아보려면 먼저 내 눈부터 살아나야 하니까요. 다음은 턱과 얼굴 학원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가 초년운을 보는 곳이라면 턱은 말년운을 보는 곳인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말년복이 바로 이 턱에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턱은 재물의 그릇과 같아서 턱이 안정감 있고 적당히 살이 붙어 있으면 돈을 담아둘 그릇이 넉넉한 것이고, 반대로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빈약하면 재물을 담아둘 그릇이 작아서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턱 주변이 유독 빠지거나 얼굴 하관이 왜소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은 말년의 재물운이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대운이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 그러니까 말년에 크게 돈복이 터지는 사주를 가진 분들의 관상을 보면 턱이 안정적으로 발달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풍수와 사주의 기운과 관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비유하면 턱은 집의 뒷산과 같습니다. 명당이라고 불리는 좋은 터를 보면 뒤에 든든한 산이 감싸고 있지요. 그 뒷산이 약하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턱이 약하면 들어온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턱 주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얼굴 하관이 약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말년의 금전운을 위해서라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하고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상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상이다. 즉 관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에 재물운을 막는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평생 금전운이 안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얼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대운이 교체되는 교운기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교운기란 쉽게 말해서 내 운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전에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치 풍수에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한동안 어수선하고 먼지가 나지만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얼굴에 나타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운이 새롭게 바뀌기 직전에 이전의 탁한 기운이 얼굴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큰 돈복이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큰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돈복이 크게 터지기 직전에 얼굴이 유독 안 좋아지고 안색이 칙칙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재물운도 함께 확 열리더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얼굴에 앞서 말씀드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금 내 재물운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챈 지금이야말로 내 금전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얼굴의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함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징조들이 얼굴 변화와 함께 겹쳐서 오고 있다면 지금 내 재물운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극심하게 피곤한 현상입니다. 딱히 큰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무겁고 평소에는 덜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주적으로 보면 이전의 묵은 기운과 새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몸 안에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홍수에서 털을 새로 닦을 때 땅의 기운이 요동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면서 금전운도 함께 열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지요. 오래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연락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대운이 바뀌면서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옛말에 악연이 정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 좋은 인연이 바로 내 재물운을 열어주는 귀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하게 되거나 계획에 없던 이직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풍수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바뀌면 받는 기운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것에 감사하게 되고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내 안의 기운이 맑아지면서 더 큰 돈복을 받아들일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년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니 그때부터 재물운이 확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신기하게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소홀했던 분들이 어느 날 문득 나도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신의 사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운의 흐름을 알고 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좋은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큰 돈복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운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게 준비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나를 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시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얼굴의 변화와 함께 이런 징조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 금전운이 크게 바뀌는 대운의 시기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들어올 재물운의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셨나요? 관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 신호를 알아채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지요.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지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겼던 것이고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면 운은 따라옵니다. 운이 바뀌면 금전운이 열리고 금전운이 열리면 말년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전해지지요. 오늘 말씀드린 개운법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돈복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나눔이 복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저희 채널에서 소원성취와 금전성취 멤버십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멤버십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하는데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하였지요. 개운법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눔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좋은 돈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마음이 가시는 분들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나눔의 복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